여러분이 일어나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챌 수 있나요? 진짜로 알아차릴 수 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한번 몸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 자, 천천히 한번 일어나 봅니다. 천천히 한번 일어나서 근데 일어나는 순간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후다닥닥 일어나거나 우리 습관의 지배가 된단 말이죠. 제가 마이크를 자, 지금 일어난 상태에서 몸을 계속 알아차릴 수 있고 계신 거죠?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상할 때만 알아차림이 있고 보통 생활에서 막 잊어먹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명상이 지속이 안 되니까 진보가 오는 거거든요. 마음 챙김은 언제나 24시간 깨어있는 시간에 항상 하는 거다. 따로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뭐를 알아차리고 계시나요? 발바닥? 네, 발바닥의 어떤 접촉감? 또 다시 물어보면 또 바뀌죠? 뭘 알아차리고 계시나요? 어깨 포근함? 그거를 이게 순간순간 다양한 게 일어나잖아요, 몸에서. 그러면 한번 제자리 걸음 한번 해볼까요? 바람을 들을 때 조금 달라졌죠? 내려놓을 때, 닿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걸어가면 걷기 명상이 되는 거예요. 산책하는 게 아니고 걸어가면서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발이 됐든 몸 전체가 됐든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걸으면 걷는 그 순간이 명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 챙김이 있으면 명상이 되는 거고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말을 할 때도 명상이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한번 걸어보세요. 조금 여러분 걸어보시면서 안시술 좀 힘드셨을 테니까 몸도 한번 풀어보시고 근데 금방 또 마음이 딴 데 가서 다른 짓을 하면 알아시고 다시 몸으로 돌아오고 있지 마시면 돼요. 억지로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배운 명상은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시겠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을 때도 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뒤로 걸어가느냐 앞으로 그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각이 중요하다. 알아차림 자각이 마음챙김이 자 그러면 이제 제자리 한번 서봅니다. 서 있을 때 한번 서 있는 명상도 좋은 명상이거든요. 허리 아프시고 다리 아프신 분은 서서 명상해보세요. 30분이고 1시간, 10분이라도 자, 눈을 한번 감아 어지럽지 않은 분은 눈을 감아서 몸 전체를 한번 느낄 수가 있나요? 서 있는 몸을 느낄 수 있나요? 안 되나요? 네, 서 있는 몸을 가만히 그 느낌 속에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자, 중심이 잘 안 잡히시면 눈을 뜨시고 천천히 앉으면서 다시 이제 알아차림 해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앉으면서는 뭐가 달라지는지 천천히 한번 앉아봅니다. 자, 일어나기 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나요? 일어났다 앉았으니까 일어날 때도 그렇고 몸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그런 변화를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죠.
그 대상이 몸의 감각이 가장 쉽다. 호흡도 몸의 감각으로 볼 수 있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자꾸 주의를 몸으로 돌리면 기초는 그걸로 굉장히 잘 되는 거다. 쉽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상을 너무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것만 명상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이제 공식적인 명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비공식 명상. 그 외에는 전부 밥을 먹으면서 하면 밥 먹기 명상이 되는 것이고 핵심은 주의력이 지금 여기 있는가. 지금 여기가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명상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하는 게 잘 된다면 또 그걸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자각,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다. 마음 챙김은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은 자각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학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같은 걸로 알고 그렇게 하시면. 집중하는 거였나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아니죠? 네,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명상을 명상하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집중 잘합니다.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거기 그 가르치는 스님들이 그런 말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무섭다고 그래요. 왜 무서워요? 그냥 뭐 밀어붙이잖아요. 명상도 화끈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경제 개발을 하고 대단한 민족이죠. 그렇지만 명상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힘 빼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마음 챙김 자체가 이미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MBSR에 사는 거는. 왜 그렇죠? 주의를 부드럽게 호기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를 날카롭게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주의가 아니에요. 주의가 굉장히 친절한 주의란 말이에요. 다정한 주의. 이미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SR에서는 마음 챙김을 급진적인 근본적인 사랑의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Radical act of love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 챙김이 뭐 이렇게 도둑님이 뭐 물건 훔쳐가려고 정신을 이렇게 탁 긴장하고 있는 그 상태, 주의력이 탁 날서 있는 상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챙김은 굉장히 부드럽고 선한 거란 말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마음 챙김 명상은 뭔가 이렇게 이건 지혜의 명상이니까 이렇고 연민 명상이나 뭐 이런 어떤 자비 명상은 따뜻한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영원히 못 만나요. 자비 연민 명상 굉장히 좋은 명상이죠. 따뜻함을 키우고 근데 그것도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또 알아차림 명상도 마음 챙김 명상도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처음부터 나눠놓고 마치 서로 못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명상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MBSR에서 마음 챙김을 할 때는 따뜻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친절한 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나요? 이해만 된 게 아니고 그걸 당장 지금 하실 수 있나요? 정말인가요?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쯤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기초가 잘 서 있는 기초라기 뭐 쉬운 뭐 기초라기보다는 잘 마음 그거 하나로다가 평생 가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몸의 마음을 챙길 수 있으면 몸이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여기잖아요. 마음 챙김 어디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지금 여기잖아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와야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을 어떻게 가져가요?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몸으로 자꾸 돌아오시면 힘이 많이 생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진짜로 힘이 세져요. 이 육체적인 어떤 몸과 마음이 에너지 낭비가 덜하니까 훨씬 더 자신이 그 힘을 느낄 수, 그 힘이 폭력적인 힘이 아니고 굉장히 친절한 힘이라는 거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 뭐 너무 이렇게 막 남을 사랑하는 처럼 이렇게 절절 이렇게 친절을 막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필요할 때 그걸 적절하게 쓰는 거죠. 좋은 힘을.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 자꾸 하다 보면은 고요해집니다. 집중력 세집니다. 명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 뭘 바래요? 물론 이제 건강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머리가 전전두엽이 긍정적인 정서를 하고 하는 좌측 전전두엽이 좋아지고 강화가 되고 편도체 우리 감정을 모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 편도체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뭐 마음챙김 명상에서 이미 MBSR 그 필터에서 그런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명상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시간이 되면 조금 이따 제가 한 5분에 그냥 딱 그 보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진짜 이제 제가 MBSR에서 좋은 명상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명상이 또 너무 많은데 아주 단순한 명상인데 한번 해볼까요? 그거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MBSR 동생인 MBCT에서 이렇게 하는 명상이에요. 10손가락 감사하기.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권하는데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잡으면서 자기 손가락 잡은 걸 느낄 수 있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손가락 하나를 거머쥐면서 그 느낌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나요? 마음이 여기 와 있나요? 그 상태에서 뭐 눈을 감고 여러분이 집에서 할 때는 이제 집이 되고 지금 여기는 법당이니까 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물건 하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손가락이 느낌 그대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잘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마이크에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감사함을 담아서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소리를 막 질리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주변에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 물건을 찾아서 손가락 그대로 느끼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하셨나요? 뭐 예를 좀 들어줄 수 있나요? 네, 하나 어떤 걸 하셨어요? 네, 이게 물통. 네, 나에게 따뜻한 물 아니면 커피를 줄 수 있는 뭐 무슨 통이에요? 이게 커피통. 감사합니다. 처음에 좀 우스워 보이죠. 저런 걸 뭐하라고 그래? 갑자기 뭐 마음 챙김 막 좋은 거 얘기하다가 싸구려 같은 느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래서 이게 10손가락을 다 하는데 처음에 세 손가락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물건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점프를 해서 두 번째 대상인 네 번째 손가락으로 딱 가서 다 했다고 치고 주변에 이 집 주변에 저 동네 아니면 서울시 쫙 해서 감사할 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로 한번 해보실까 그냥? 네? 지금 여기 지하철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타는 지하철에 감사합니다. 내가 싸게 안전하게 여기를 동시에 오게 해줄 수 있는 매일 이용하는 이 지하철에 근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잡으면서 가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더 했으면 이제 나머지 한 3개 정도 남았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물론 배우자 빼고 배우자 하신 분도 있겠죠. 네. 배우자나 아니면 네 교수님 저요?
아, 그분이구나. 저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분, 그분을 해서 이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셔야 돼요. 심장에서 처음에는 신호가 안 오다가 이렇게 옵니다. 몸 전체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로다가 감사 명상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몸과 연결이 돼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오늘 감사일기 써야지. 뭐 감사했어.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여기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거는 집중 명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뭔가 거기 진짜로 하는 것처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마타 명상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감사 명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하시면 뭐 어떤 분은 뭐 몸이 막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죠. 너무 또 그걸 또 쫓아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지혜 명상인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이 감사 안 하거든요. 좀 더 그러고 있지. 지혜로운 사람은 사소한 거에 감사하고 여러분 주름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자꾸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다. 짧게 이제 한번 해봤고요. 10손가락을 다 하시면 좋고 3손가락만 하셔도 좋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물건에 감사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주변에 또는 우주에 어떤 그 자연이나 그런 대상에 감사하고 마지막에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당장. 감사 명상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걸 한번 일주일만 열심히 해보셔도 여기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이라 그러면 앞에 게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명상이 하나 남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이게 다 될지 모르겠네요. 이름하여 선택 없는 알아차림, Choiceless Awareness라고 하는 게 MBSR 한 5회기 정도 되면 배워요. 명상 처음 모르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가서 뭐 유쾌한 일기록표, 불쾌한 일기록표 뭐 하면서 자신이 경험을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감정도 알아차리고 생각도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도 알아차리고 행동도 알아차리고 그게 전부예요. 알아차림 뭐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명상도 시작을 뭘로 하죠? 호흡 알아차림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몸 전체를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소리를 알아차리고 생각과 감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지막 남는 게 이제 초이슬리스 어웨어니스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털리고 갑니다. 여러분에게 그 초이슬리스 어웨어니스까지 지금 이제 한 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미 뭐 거기 다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안 해보신 분이라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앞에서 했던 주의력 훈련만 가지고 웬만큼 그거 하나로 다 돼요. 제가 볼 때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focused atten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어로는 attention을 보고 주의력을 모으는 훈련. 그게 가장 그걸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이미 좋은 거 다 배우셨어요. 그다음에 감사 명상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조금 명상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싶다 나는 그러면 이제 알아차림 속에 안주하는 resting in awareness, awareness 자각 알아차림 속에서 그게 뭔지 경험을 하면서 충분히 거기에 이렇게 언제나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나 그 상태에 머물 수 있어요. 연습을 하시면 지하철에서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앉아있는 데서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대답이 좀 작아지셔서 졸리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원래 이거는 이제 우리 MBSR식으로 하면 한 5회기 되면 45분 정도는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호흡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계속 지도자가 계속 중얼거리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MBSR은 가바진 박사는 맨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으냐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뭐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안내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게 되면 그때는 안내가 필요 없잖아요. 그게 될 때까지는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구적인 명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도구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걸 익혀야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알고 보면
그런 거 필요 없이 한 방에 이렇게 탁 그렇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길도 있다. 자, 우리는 약간 도구적으로 하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시고, 자, 아까 허리 가슴 펴고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봅니다. 자, 명상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움직일 수도 있고 원하면, 심지어는 명상을 그만둘 수도 있고 눈을 뜨거나 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자, 주의를 여러분이 가장 안정감이 들 수 있는 부위로 한번 돌려봅니다. 몸 전체의 일 수도 있고, 호흡이나 또는 손발이나 어디 몸의 감각일 수도 있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장 여러분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부위에 앵커링을 한번 해봅니다. 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힘을 주지 않습니다. 친절한 주의력을 몸에 기울이면서 현재 지금 여기와 연결합니다. 지금 어느 한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을 온몸 전체로 부드럽게 확장해 봅니다. 몸 전체가 한 덩어리로 알아차림 자각 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의를 확장해 보는 겁니다. 자, 피부의 어떤 접촉감이나 또 몸속에서 일어나는 감각 또는 몸 전체를 한 덩어리로 그대로 느끼면서 서서히 알아차림 자각의 장이 온몸 전체를 느껴볼 수 있도록 허용해 봅니다. 그대로 온몸 전체에서 알아차림이 더 확장이 돼서 소리 영역에 알아차림이 열릴 수 있도록 그대로 주의를 더 소리 영역으로 확장해 봅니다.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소리, 몸속에서 나는 소리, 모든 소리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사라질 수 있도록 알아차림 자각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용해 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소리뿐만 아니고 소리와 소리 사이에 소리 없음도 느껴봅니다. 이렇게 소리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 등이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알아차림 자각을 확장해서 생각이나 감정도 알아차려 봅니다. 알아차림이 장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서 몸을 다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이나 감정이든 소리든 몸의 감각이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단지 알고만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쟁취하려고 하거나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밀쳐내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어떤 경험이든 그것을 단지 알아차리고 있는 단순한 알미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몸의 감각, 소리, 생각, 감정,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대상들이 그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집니다. 단순한 직접적인 알아차림 자각 속에서 순수한 의식 속에서 머물러 보는 겁니다. 생각이 느껴지면 바로 생각을 알아차리고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이 느껴지면 그 감각을 그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느끼고 있는 알아차림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의식 알아차림 자각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고 밝게 빛나는 광대한 영역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순수한 알아차림 속에 머무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고향에 도달한 것입니다. 잠시 후 총소리가 들리면 영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도 이 알아차림 자각이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늘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순간순간 지금 현재 마음만 챙기면 언제든지 그 알아차림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알아차림 자각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한 45분을 해야 되는 명상인데 우리가 짧게 한번 그 수순을 이렇게 빠르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되게 좀 느낌이 좀 오셨나요? 아니면 또 많이 어려우신 분도 있을 텐데 좀 잘 되신 분도 있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 수련을 하시면 이런 순수한 의식, 그 초이슬리스 어웨이니스 그 상태, 알아차림 그 자체로 머무르는 그 힘이 많이 생기면 훨씬 명상이 힘을 좀 받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거든요. MBSR 5회기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거나 너무 어려운 거라면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겠죠.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해보시고 아직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감사하기 명상 아까 그다음에 또 주의력 훈련 그런 걸 많이 돌려보시면 돼요. 예. 오늘 실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준비해 온 건 거의 못한 것 같은데 한번 좀 빠르게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는 순수한 의식, 자각, 초이슬리스 어웨니스 그 공부를 지금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본성이 어디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하나의 그 생각이니까. 다만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이제 체험으로 여러분이 이걸 가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 명상이 안 되고 나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냐? 그걸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자동 조종 모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습관이 돼서 업이 많아가지고 그 업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막 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 조종 모드. 마치 그냥 차 이렇게 그렇게 조종해 놓으면 쭉 그대로 가는 것처럼 무의식 상태, 어떻게 보면 반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바람이 다 지나가는 것처럼 자동 조종 모드로 살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명상하시는 거죠. 공부하시는 거죠. 그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까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얼굴 한번 제대로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막 빤히 쳐다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주변하고 단절이 되고 생각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도 없어요. 힘들어요, 삶이. 생각으로 살면은 점점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만의 스토리로 이렇게 그게 이제 에고란 말이죠. 자기라고 하는 놈의 정체라. 그걸 이렇게 꿰뚫어 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동 조종 모드 상태가 자꾸 되면은 우울감이라든가 불안감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14년 2월달 그 커버진가요? 타임지에서 이렇게 했었죠. 그 아주 대서특필이 됐는데 카바친 박사 인터뷰를 해보고 MBSR도 거기서 이제 막 그 기자가 그걸 하면서 아주 그 특별 취재를 했었어요.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제목이 근데 굉장하잖아요. 마음 챙김 혁명. 얼마나 지금 서구 사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마음 챙김을 많이 하고 있으면 타임즈 기사에서 저렇게 마음 챙김 혁명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 혁명은 굉장히 센 단어잖아요. 명상이 혁명화가 돼 있다. 그래서 왜 알아차림 명상은 일상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명상이 만약에 내 방에서만 가능하다면 그 명상은 반쪽짜리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하는 걸 많이 좀 초점을 맞춰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명상이 일상생활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일상생활은 언제죠? 지금이 여러분 일상이잖아요. 그죠? 또 집에 가면 그 집이, 또 직장에 가면 거기에 다 일상이잖아요. 일상에서 잘 돼야 돼. 그러려면은 이제 마음 챙김이 이제 집중하는 명상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자꾸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MBSR 마음 챙김 명상이 이렇게 많이 서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스마트한 마케팅이다. 이렇게 굉장히 명상을 신비화하거나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걸로 얘기하지 않고 주의력 훈련이라든가 마음 근력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상식적으로 MBSR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MBSR 유의 명상을 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다음에 명상을 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많이 했다. 그래서 MBS라고 하는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문 덕분에 서양 사람들이 명상은 동양 사람들이 괜히 그냥 허풍 떠는 거야.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더 열심히 하잖아요. 빌 게이츠가 하고 빌 게이츠도 부인이 굉장히 명상광이라고 들었죠. 처음에는 안 하다가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생각을 바꾸고 이제 명상을 또 많이 얘기하는 사람. 스티브 잡스는 명상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창의력이라는 이런 것이 엄청난 또 그런 명상 속에서 나오는 거고. 또 요새 누굽니까? 유발 하라리,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잖아요. 그 사람은 하루에 2시간씩 명상한다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없을 만한 사람이 1년에 2달을 명상으로 보낸다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하면서. 그래서 명상이 없었으면 나의 베스트셀러 이런 게 나오지 않을,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각이라는 말을 막 썼어요. 그죠? 알아차림, 자각, 마음 챙김.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이 다른 거 아닙니까? 학술적으로 따지면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하는 실습에서는 그냥 마음 챙김으로 그런 알아차림을 잡고, 순수한 알아차림을 잡고 하는 거니까 같은 용어로 씁니다. 생각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할 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잖아요. 생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잘 못 떠난단 말이에요. 생각을 알아차리면 되는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생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노력이죠. 생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 나름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면 할수록 생각은 여러분을 더 많이 괴롭힐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네.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있네. 나쁜 생각이 일어나네. 화가 나네. 이렇게 감정 생각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가면 궁극적으로 그게 가장 저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은 자주 쓰는 쪽으로 길이 납니다.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마음을 어느 쪽으로 많이 썼나요? 명상하는 쪽으로 쓰셨으니까 오늘은 마음이 여러분 뇌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감사한 거 그런 거 많이 하시면 그 순간에 뇌가 구조가 바뀌는 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자꾸 두느냐에 따라서 업이 바뀌는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뇌의 가소성. 뇌가 변한다니까요, 실제로. 좋은 쪽으로. 선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좋은 쪽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 나는 지금까지 너무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 희망이 있는 거. 지금 이 순간 정신 차리고 알아차리고 마음을 좋은 방. 그래서 관계 맺기라고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그랬죠? 야, 신발 얘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일단 여기는 넘어가고요. 재미난 얘기인데. 자, 논문 수를 보세요. 82년, 79년에 MBSR 논문 처음 나왔거든요. 79년에 MBSR 생기고 몇 년 있다가 그러면서 마음 챙김을 연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금 1년에 이게 2018년이면 800 몇 편이죠. 2020년, 21년 기준이 되면 이게 2,500편 이렇게 나갑니다. 얼마나 지금 서양에서 마음 챙김 이런 쪽으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실험 논문 알만하죠. 1년에 2,000편이 넘는 논문이 나온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자, MBSR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MBSR은 아까 오래된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상은, 마음 챙김 명상은 정말로 오래된 미래예요. 2500년을 살아남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이 마음 챙김 명상은 단순한 어떤 특정 프로그램, MBSR 같은 프로그램이 어떤 전유물이 아니에요. 절에서도 마음챙김을 잘 배우는 분이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
마음 챙김이 수많은 이 사회 곳곳에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잘 배우면 사회 운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 챙김이 그냥 어떤 명상이니까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해보셨지만은 바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부터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엄마가 잘하면은 뭐 따로 그 명상을 시킬 필요가 없이 엄마가 잘 마음 챙김으로 살림을 하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마음 챙김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프로그램을 뭐 해가지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잘하면 아이들이 또 그렇게 될 거고 엄마 아빠가 잘하면 또 가정이 또 그렇게 변할 거고 또 친구들 그러면서 마음 챙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건강과 안녕 또 사회의 어떤 깨어 있음이 점차 이렇게 운동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MBS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만 있는 게 아니고 MBS는 명상 플러스 과학이 있다는 거죠. 심리학, 의학, 교육학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상을 조금 체계화시켰다, 쉽게 얘기한다. 이게 이제 MBSR이 서양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써기에다가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나요? 태국에 가서 보셨나요? 네? 예, 이게 저기 한 200년 동안 이렇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태국에 있는 불상인데 그 스님들이 이제 버마가 그 당시 한 200년 전에 막 침범을 해가지고 왕국이 망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상을 진흙을 발라놓은 거예요. 석회 같은 거 막 발라가지고 그냥 그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게 이 안에 불상이 아니고 진흙 불상으로 이제 계속 한 3m 되는 불상이라고 그래요. 5.5톤이나 되는 불상인데 이게 1930년에 이제 방콕 어디로 이제 옮겨와 가지고 창고 속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진흙 불상이니까 뭐 그 시시하게 본 거죠. 그러다가 1955년인가 6년인가 그때 이제 절이 확장이 되면서 이걸 이제 옮기려고 이렇게 들다가 보니까 이게 툭 내리쳐진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갔다고 그래요. 주지 스님인지 걱정이 되니까 밤에 이거를 갖다가 프라시를 갖고 비춰보는데 뭐가 반짝반짝해요. 그럼 조사를 해보니까 진흙을 발라놓은 거다. 그렇게 이제 돼서 이게 진흙불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가격은 얼마나 들까요? 물론 부처님을 모신 거니까 가격으로 이렇게 따지기는 힘들지만 물질적으로만 계산하면 수백억은 좋게 되겠죠. 지금 정신적인 가치까지 해서 몇천억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99% 황금, 80% 황금, 이쪽은 뭐 40% 황금 이런 식으로 완전 황금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진짜 부처님인 거죠. 예수님인 거죠. 근데 겉으로는 진흙이 발려져 있어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MBSR에서는 첫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보다 잘된 게 많다. MBSR 첫 시간에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런 말이 있어. 괜히 위로하느라고 나를 그러나? 나는 지금 형편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힘들어할 때 이제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땅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기적적인 존재죠. 그거를 모르면 우리가 마음을 밖으로 자꾸 가지 말고 한번 부모로 돌려서 자꾸 이렇게 알아차려 보셔야 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위로의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miraculous, 아주 기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어떤 시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 분 한 분이 우주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실제로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빅뱅의 원소들이 다 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데 생각에 가로잡혀서 자동 조종 모드에서 꽉
브레인락이 된 거죠. 딱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고 힘든 거예요.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일은 자각하는 일이다. 지금 나가라고 지금 힘이 나오신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은 제가 한 10권 번역을 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많은 어떤 존 카바친 박사 이 얘기라든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너무나 도인이 얘기한 것처럼 멋있게 해놓죠. 아인슈타인이 과학만 잘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조그만 생각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안 보이는 어떤 그런, 그래서 연민의 힘을 이렇게 넓혀야 된다. 21세기에 가장 종교적으로 과학과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라고 얘기한 게 아인슈타인이었죠. 우리 좀 MBSR 작년 논문입니다. 놀랍게도 불안증, 불안한 사람들을 102명인가 이렇게 106명인가 이렇게 놓고 MBSR을 또 이쪽은 약을 안 먹이고 이쪽은 약을 먹여가지고 항불안제를 이렇게 한쪽은 불안 환자들을 다 뽑아놔가지고 약물 치료를 했고 한쪽은 MBSR을 한 거예요. 약을 안 먹이고. 결과가 놀라워요. 약물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약물이 있는데 불안 치료에 들어가는 그 약물의 MBSR이 열등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효과가 같다는 얘기로 나온 거예요. 그건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게 미국 이쪽에서 그 유명한 자마 사이카이트리 완전히 최고의 의학지에 정신과 의학에 실린 거 작년 논문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데 약을 먹어야지 이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을 써가지고 겨우 이렇게 하는데 한쪽 그룹은 MBS를 그냥 약을 안 먹고 한 거예요. 결과가 똑같다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물론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약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건데 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논문들이 하여튼 많이 나온다. 뇌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몸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면역기가 튼튼해지고 뇌가 안정이 되고 나쁜 부분이 좋게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들이 논문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은 늘 찍찍이처럼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렇죠? 하나 나쁜 소리 들으면 그게 며칠 가요. 좋은 건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찍찍이. 나쁜 거는 찍찍이. 이쪽은 프라이팬, 테프란 처리된 거. 끈적끈적하게 안 붙어요. 좋은 거는 쑥 지나가고 나쁜 거는 우리한테 불러든다. 그 마음의 그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나 하면 그거를 상쇄하려면 최소한 3개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5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하나 나쁜 짓을 했다. 그 배우자가 싫어하는 짓을 했다 그러면은 그분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5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게. 네. 그만큼 부정적인 건 힘이 센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뇌가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뇌가 좋은 쪽으로 쓰면 좋게 되고 구조가 바뀐다는 건 뇌의 가소성. 후성유전학은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유전자를 나쁜 걸 갖고 태어나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잘 챙겨버리면 유전자가 나쁜 게 잘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을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텔로모라이제 이거는 염색제 노화를 잘 알 수 있는 이게 자꾸 짧아지면서 세포가 죽어버리고 이제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마음 챙김을 하면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의 엔티에이징의 최고의 마음 챙김을 잘하게 되면 덜 늙는다는 얘기예요. 안 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막 논문을 써놓고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음 챙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진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마음 챙김은 자각이라고 계속했습니다. 알아차림, 본래적인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련으로 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적인 거예요. 마음 챙김, 오리지널 부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카바진 박사는 거기서 배우고 해가지고 이게 불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도 있는 보편적인 거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상 다 설명했죠. 그냥 사회운동이 되고 결국은 MB에서는 단순한 심리학적인 게 아니고 의학적인 그 카테고리로 들어간다. 심리적, 행동적, 생물학적, 사회적 마음 챙김이 그만큼 포괄적이라는 얘기. 자, 그런 질문이 하나 사전에 왔는데요. MBS를 선적으로 선과 MBS에 어떤 접점이 있는가 참선하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하나 왔는데 제 생각에는 카바진 박사가 참선을 한 사람이거든요. 숭산 스님이 제자였었단 말이죠. 고 숭산 스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스님이 세계적인 그 명상 지도자, 혁명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숭산 스님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럼 선과의 접점이 뭘까? 무위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선과의 접점이 너무나 많아요. 카바진 박사가 초심을 강조하거나 그런 등등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금 제가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진짜 자 요거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 루미 시인데 보이시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옳고 그름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도 아름답고 감정도 아름다운데 그 생각 이전의 세계, 생각 너머의 세계, 우리는 그걸 자각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 챙김 명상이 우리를 현실에서 힘을 주고 중심을 잡게 만들어주면서도 깊은 우리 본성과도 연결해주는 정말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능력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또 공부를 또 많이 좀 하시고 여러분이 삶이 마음 챙김으로 훨씬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